안녕하십니까? 정미숙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철학, 종교는 마음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정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몸은 관찰하기가 쉽지만 마음은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계속 사용하고 있음에도 마음이 정말로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마음의 활동에 너무 사로잡혀 마음 자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시간을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각은 태어날 때 마음속에 놓여 있지만 마음 그리고 감성과 감정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은 수면 상태의 의미를 배우지 않았고 이성, 느낌, 의지, 감각, 인식의 비교적인 작용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마음의 본질에 대한 무지로 고통을 겪는데 인생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마음과 그 작용을 알지 못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이 우선적인 문제로부터 욕망을 어떻게 충족시키는가,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피하는가와 같은 갖가지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아무리 중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에 대한 이 기본적인 무지의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런 파생적인 문제를 우선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그것 때문에 남을 탓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문제, 곧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그것을 사회적, 도덕적, 정치적 문제로 돌려버립니다. 마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세상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발전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바른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참나의 깨달음을 위한 보다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존재로서의 진정한 과제인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주며 그때 본질적으로 제한적인 마음을 시간과 공간 또는 인과에 얽매이지 않은 순수한 자각으로 초월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위해서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대상으로서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쳐다보기 위해 내면으로 돌아가 관찰자의 역할을 취해야 합니다. 마음과 그 작용을 목격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의 물결이며 자신은 뚝에 앉아 그것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마치 강 아래로 떠내려가는 물결이나 파편 조각을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흘러 지나가고 있는 마음의 내용을 판단이나 개입 없이 보는 법을 배워봅시다. 그러한 목격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쉽게 마음과 그 활동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 느낌, 인상에서의 다양한 파동과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은 수면 속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목격하는 태도로 자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열쇠입니다. 마음의 활동에 사로잡혀 있는 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마치 정신이 영화 속에 빠져 있으면 극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없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두 번째, 도구로서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도구의 연장으로 감각기관은 자체로 도구로서 곧 눈은 보는 도구, 귀는 듣는 도구 등입니다. 마찬가지로 감각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작용하는 마음은 자체로 도구입니다. 마음은 외부 세상으로부터 정보를 뽑아내는 수단입니다. 그것은 삶에서 작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마음은 의식이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우주지성에 의해 고안된 삶의 방편이며 물질 세계가 인식될 수 있게 하는 궁극적인 기계, 가장 좋은 컴퓨터, 가장 높은 수준의 물질 조직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도구처럼 우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지배해야 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도구로서 활용해 보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식성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